천한 냄새는 한 번 배면 잘 안 빠지는 법이야. 우리 집 품격하고는 맞지 않아.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지난 8년 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부유한 시댁의 며느리 서지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가족이 아닌 가시돋친 멸시와 끝없는 무시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 그것은 그녀가 지켜온 마지막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가장 빛나는 날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설계.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짜 품격의 가면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벗겨지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8년이었습니다. 서지우가 숨을 죽이고 살아온 시간 말입니다. 강남의 거대한 저택, 그 안에서 지우는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남편 강민주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처음에는 지우의 소박한 배경을 문제 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시댁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오영경은 겉으로는 교양 있는 사모님이었지만 그 우아한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품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오영경은 뚜렷한 대상 없이 말하면서도 그 시선은 언제나 지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우의 가슴에는 작은 생채기가 났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애써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지우의 어머니는 낡은 골목어귀에서 30년 넘게 작은 세탁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의 옷에 묻은 얼룩을 꼼꼼하게 빼주시는 분이셨죠. 지우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를 도우며 자랐습니다. 옷감의 종류를 손끝으로 구별하고 세제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지우는 자연스레 손재주가 뛰어났고 무엇보다 성실함과 진실함을 몸에 익혔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작은 회사에서 실력을 쌓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만 전념하기로 한 것은 지우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열정은 취미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조용히 이어갈 뿐이었죠. 지난 8년간 지우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까다로운 명절 준비부터 시댁 어른들을 모시는 일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영경의 눈에 비친 지우는 여전히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지우의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지우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우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다린 사위의 와이셔츠 몇 벌과 새벽부터 갓 쪄낸 따끈한 떡 한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세탁소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사위댁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 오신 것이었죠. 지우는 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지우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지우의 어머니가 다녀가신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외출했던 시어머니 오영경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오현경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오현경은 코를 킁킁거리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용도실에서 소독용 스프레이를 꺼내 들고는 거실 곳곳을 향해 망설임 없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오현경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스프레이를 뿌리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어머니 다녀가셨다면서? 역시나 냄새가 배었네. 세탁소에서 일하시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약품 냄새, 땀 냄새 같은 게 옷에 잔뜩 배어 있을 거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현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잡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천한 냄새는 한 번 배면 잘 안 빠지는 법이야. 우리 집 품격하고는 맞지 않아. 앞으로는 친정어머니 오실 때 미리 말을 좀 해주렴. 집안 환기라도 제대로 시켜놓게.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8년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역류하며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자신의 어머니를 천하다고 표현한 그 한마디는 지우에게 있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현경은 태연했습니다. 왜 그러니?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세탁소에서 일하면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잖니?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 집에 그런 냄새가 배는 건 곤란하니 앞으로 조심하자는 뜻이었단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시어머니를 보며 지금까지의 인내가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고단했던 평생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오신 어머니.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감히 천하다고 말한 오현경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단순히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했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차갑고 치밀한 복수의 계획이 서서히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8년을 참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만큼은 어설프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처절하게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첫 번째 단계로 오현경이 그토록 부르짖는 품격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지우는 예전 디자인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박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박선영은 흔쾌히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마주 앉은 박선영은 지우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지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퍼부은 모욕적인 말들, 소독 스프레이를 뿌렸던 사건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너무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박선영이 자기 일처럼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한테 연락한 거야?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혹시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디자인 업계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요. 박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아는 거 있어? 지우는 시어머니가 과거에 강남에서 고급 보석 가게를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현경이라고 하세요. 20년 전쯤에 강남에서 꽤 큰 보석 가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선영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잠깐 오현경? 설마 그 오현경?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왜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박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 시어머니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선배 언니 중에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있어. 그때부터 박선영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현경이 운영했던 보석가게에서는 원석의 등급을 속여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직원들의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미진이라고 내 대학 선배인데 그 가게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어. 매니저까지 했는데 그만둘 때 퇴직금은커녕 몇 달치 밀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더라. 게다가 과로로 건강까지 망가졌는데 치료비 한 푼 보상 못 받았대.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고고한 품격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니요. 정말이에요? 확실한 건가요? 응. 내가 직접 미진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야. 소송도 생각했는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증거 모으기도 어려워서 결국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박선영은 지우에게 김미진의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사소한 건지 알게 될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돼. 너도 더 당하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날 오후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김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김미진이었지만 지우가 오현경의 며느리라고 밝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 그분 며느님이시라고요? 네,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네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후 지우는 약속 장소에서 김미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김미진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세월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현경 씨 가족 중 한 분이라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김미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지우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10년을 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장님인 줄 알았죠. 친절하고 세심하게 직원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현경은 고객들에게 원석의 등급을 속여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값싼 인조 보석을 최고급 천연 보석이라고 속이거나 미세한 흠집이 있는 다이아몬드를 완벽한 등급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양심에 찔려서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만두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지금까지 받은 급여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가게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입막음 비용이라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 사람 성격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300만 원을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퇴직금 이야기였습니다. 퇴직금은 아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요. 10년치 퇴직금 중에 10분의 1도 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몇 달에 걸쳐서 푼돈처럼 나눠서 받았죠. 김미진은 계속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오영경 씨가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허위 감정으로 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할 때 그런 서류들을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 사기요? 네. 아파트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서 감정받고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몇 채를 해먹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일을 도와준 브로커도 있었는데 김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태식이라고 부동산 브로커인데 오영경 씨와 그런 일을 같이 했어요. 만약 정말로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니요.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 사람이 워낙 교묘하게 서류를 꾸며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게다가 저는 힘없는 직원에 불과했으니 제 말을 누가 믿어주기나 했겠어요? 김미진은 지우에게 윤태식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오영경 씨한테 배신당했어요. 수익금을 제대로 나눠받지 못했거든요. 만나보시면 아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지우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평소 품격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를 완성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식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윤태식은 오영경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갈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같이 일할 때는 온갖 가머니설로 구슬리더니 나중에는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더군요. 윤태식이 들려준 이야기는 김미진의 증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형경 씨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5채를 허위 감정으로 대출받았습니다. 실제 시세보다 20에서 30% 정도 높게 감정받고 그 차액으로 수억 원을 챙겼죠. 그런데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순진하게 속았을 뿐이고 저 혼자 꾸민 일이라고 하면서요. 다행히 제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가 있어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그때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증거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나요? 윤태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젠가는 그 여자를 반드시 제 손으로 응징해야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오형경 씨가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허위 감정 계약서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워낙 교활하고 의심이 많아서 가장 결정적인 원본 증거들은 자기가 직접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험으로 말이죠. 아마 이동식 저장 장치에 모든 자료를 담아서 어딘가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오현경 씨 집에 있을 겁니다. 분명 서재나 안방 어딘가에 작은 금고가 있을 텐데 거기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항상 자신을 지킬 비상 탈출구를 마련해 두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우는 시어머니의 집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서재, 거실까지 모든 공간을 구석구석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재에 있는 커다란 유리 진열장 아래쪽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지우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그림자처럼 관찰했습니다.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시아버지의 생신 등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싶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은행 자동 입출금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6자리 숫자였는데 바로 과거에 운영했던 보석가게의 개업기념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틀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 민준도 마침 지방으로 출장을 가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지우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석가게의 개업 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삑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을 떠났던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금고를 닫고 저장 장치를 품 안에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려는 찰나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아, 당신 왔구나. 찾을 책이 있어서. 다행히 남편의 등장으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동식 저장 장치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출 사기와 관련된 모든 원본 계약서, 허위 감정평가서,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했다는 증거, 심지어 시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진들까지 오현경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현경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품격과 명예를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짓밟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뒤로 다가온 시동생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오현경이 그 결혼식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가문의 위상을 과시할 기회로 여기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예전 디자인 회사에서 익혔던 영상 편집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영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의 어릴 적 사진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중간중간에 시어머니의 끔찍한 범죄 증거들을 교묘하게 삽입했습니다. 영상은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고 감동적인 축하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
연인 시절의 행복한 모습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중반부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도록 편집했습니다. 오현경의 진짜 모습이라는 자막과 함께 대출 사기 계약서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허위 감정 평가서,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했다는 증거, 피해자 김미진의 증언 녹음까지 모든 것이 순서대로 공개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시아버지와는 다른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불륜 사진들이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영상을 완성한 지우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시동생 결혼식에서 상영할 축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교묘하게 편집하여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오현경은 영상을 보더니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지우야. 정말 잘 만들었구나. 우리 가족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든 하객들이 알게 되겠어. 결혼식장에서 꼭 틀어야겠다. 오현경은 이 영상이 자신의 위상을 드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친가와 외가 어른들도 많이 오신다면서요? 하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우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200명은 좋게 될 게다.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은 다 오시지. 우리 가문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지우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00명의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낱낱이 폭로되는 순간을 상상하니 심장이 짜릿하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예식 이벤트 업체에 맡겨서 결혼식장에서 전문적으로 상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게요. 결혼식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벤트 업체와는 미리 말을 맞춰 영상이 한번 재생되면 끝까지 중간에 멈출 수 없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또한 하객들이 충격적인 장면에 놀라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상영 시간 동안 예식장 문을 잠시 잠가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오현경은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품격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특히 신부 측 가족들도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확실히 알게 되겠지. 지우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다가올 복수의 순간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동생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가장 유명한 예식장은 200여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 오현경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마치 자신이 오늘의 주인공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완벽한 날이 될 거야. 우리 가문의 품격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테니. 예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드디어 축하 영상을 상영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유쾌하게 외쳤습니다. 자, 다음은 신랑의 가족께서 아주 특별히 준비해 주신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랑, 어머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가족 이야기라고 하니 다들 큰 기대를 해 주십시오. 예식장 안에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시동생의 귀여운 어린 시절 사진들, 가족여행에서 찍은 단란한 모습들이 감동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현경은 뿌듯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들어줬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한번 보세요. 하지만 그 만족스러운 표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중반부에 접어들자 갑자기 화면이 암전되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현경의 진짜 모습이라는 섬뜩한 자막이 나타나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대출 사기와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잠깐, 저건 뭔가 이상한데? 오현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하게 이벤트 업체 직원에게 달려가 소리쳤지만 미리 조치해둔 대로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허위 감정 평가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현경이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부풀려서 수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사실이야? 대출 사기라니. 신부 측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부의 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시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해자 김미진의 증언 녹음이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현경 씨는 직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나, 정말 너무하네와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현경은 필사적으로 영상을 끄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불륜 사진들이 스크린에 공개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은밀한 모습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오현경을 쳐다보았고 신부 측 가족들은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천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신부는 울음을 터뜨리며 웨딩드레스를 움켜쥐고 예식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과 친지들도 모두 분노를 터뜨리며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기꾼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는 없지. 오현경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비밀이 낱낱이 폭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요? 라며 고함을 쳤고 시동생은 절망에 빠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은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고, 정말 충격적이네. 저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런 말들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화려했던 예식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이 파탄 난 이후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즉시 파혼을 선언했고 시아버지는 망신과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오현경의 범죄 사실들은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곧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현경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출 사기로 끌어모았던 부동산들은 모두 몰수되었고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와 퇴직금도 전부 지급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것은 물론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남편 민준과 함께 그 지옥 같던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후에는 지우의 행동을 묵묵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지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낡은 세탁소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성실하게 다리미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 뒤편의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물론 복수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딸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새벽에 갓 쪄서 가져오셨던 그 따끈한 떡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피해자였던 김미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우 씨, 정말 고마워요. 오형경 씨가 드디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김미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박선영 선배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생각을 했어?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를 모욕한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영상 제작 실력을 발휘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어머니의 작은 세탁소를 도울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지우는 폭력이나 감정적인 방법 대신 차갑고 치밀한 계획으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고 억울한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세탁소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오신 자신의 어머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요. 남을 깎아내려서 만들어지는 가짜 품격이 아닌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시골 출신들은 안 된다니까. 나가. 그냥 당장 나가라고. 서울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처절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골 출신 신입사원 하윤서.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반짝이는 꿈이 아닌 지독한 현실이었죠. 끝나지 않는 모욕과 멸시,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가해진 끔찍한 폭력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지려던 바로 그 순간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선 한 여자.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의 끝에서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심장,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명품관. 에클라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서 하윤서는 가늘게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갓 결혼하여 낯선 도시에 올라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오늘이 바로 꿈에 그리던 신입사원으로서의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하윤서는 스스로에게 작은 응원을 건네며 묵직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눈을 멀게 할 듯한 조명과 함께 값비싼 향수 내음이 부드럽게 코끝을 감쌌습니다. 광택이 흐르는 대리석 바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어른거렸고 섬세하게 진열된 가방과 장신구들은 마치 박물관의 예술품처럼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가방들은 하나에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것들이었죠. 하윤서는 잠시 그 비현실적인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때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완벽한 화장을 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새로 오신 분 맞으시죠? 저는 선임 매니저 이수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수진은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하윤서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하윤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윤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장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의 옷차림과 몸가짐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배우들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하윤서의 긴장한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 씨, 여긴 다른 곳과 조금 달라요? 미소가 가장 강력한 무기랍니다. 고객들은 우리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전부 기억하시거든요. 이수진은 매장 곳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우리 매장을 총괄하시는 박지민 점장님이세요. 경력만 15년이 넘는 분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하윤서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지민 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서늘한 인상과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업계의 베테랑다운 위엄이 흘렀습니다. 특히 까다로워 보이는 고객과 대화할 때의 능숙한 손짓과 제품을 설명하는 전문적인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몇 마디 말로 고객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만드는 솜씨는 정말 대단해 보였죠. 화려한 매장과는 달리 하윤서의 현실은 늘 팍팍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라 월급이 빠듯했고 시댁은 먼 타국에 거주하고 있어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것을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던 터라 하윤서에게 이 일자리는 그야말로 절실했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죠. 정말 열심히 해야 해. 하윤서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자신이 서울의 심장부, 그것도 최고급 명품 매장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경력을 쌓으면 분명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언젠가는 자신도 이곳의 베테랑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멋진 선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입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윤서는 점차 매장 업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진열대를 정리하고 수백 가지에 달하는 상품 정보를 복습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임인 이수진의 도움 덕분에 기본적인 고객 응대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은 많았습니다. 특히 박지민 점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면 긴장한 탓에 손끝이 떨려 평소라면 하지 않을 실수까지 하곤 했습니다. 윤서 씨, 오늘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수진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정말 빨리 적응하시네요. 고객들 반응도 좋고요. 어제 오셨던 할머니 고객님도 윤서 씨가 참 친절하다고 칭찬하셨어요. 하윤서는
고마운 마음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수진 선배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실수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지민 점장 앞에서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이 항상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오후 2시쯤 중년의 여성 고객 한 명이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보아 상당한 재력가인 듯 했습니다. 하윤서는 이제 제법 익숙해진 걸음으로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어떤 제품을 찾으시나요? 하윤서의 정중한 인사에 고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생일 선물을 좀 보려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추천해줘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는데. 하윤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여러 제품을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올해 새로 출시된 디자인인데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으실 겁니다.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너 개의 제품을 꼼꼼히 비교한 끝에 200만 원대의 세련된 핸드백을 선택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포장도 신경 써서 예쁘게 해줘요. 선물할 거니까 리본도 특별히 예쁜 걸로 부탁해요. 고객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십니다. 하윤서는 기쁜 마음으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입사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의 판매를 혼자 힘으로 성사시켰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실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포인트 적립 과정에서 그만 고객의 회원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결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영수증을 확인하던 고객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머, 포인트는 적립 안 되는 건가요? 제가 VIP 회원인데. 하윤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포인트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윤서가 허둥지둥 컴퓨터를 조작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당황한 탓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 키보드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지민 점장이 매서운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박지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윤서 씨,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박지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고작 포인트 적립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하윤서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장님.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고객도 어색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지민 점장은 먼저 고객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팁 직원이 아직 미숙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하윤서를 매장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고작 이거 하나 처리 못하는 게 무슨 직원이라는 거예요? 박지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기나 해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고객들은 당혹스러운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점장님.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될 일이에요? 박지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민 점장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짝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윤서의 오른쪽 뺨을 매장 한가운데서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것이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고객들은 놀라 숨을 죽였고 다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에 휩싸인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윤서의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모욕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박지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매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고객님 앞에서 이런 한심한 실수를 저지르다니 정말 실망스럽군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하윤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뺨의 따끔거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무참히 짓밟힌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끝이야. 버텨야 해. 어떻게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윤서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지민 점장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몇몇 고객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매장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핸드백을 구매했던 고객도 어색한 표정으로 결제를 마친 후 서둘러 매장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직원 교육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네요. 그 말에 박지민은 고객에게 깍듯이 사과했지만 하윤서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소동이 지나간 후 매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서히 평소의 분위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하윤서의 마음은 여전히 폐허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니 오른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채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화장실로 따라와 물었습니다. 윤서 씨,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윤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으며 계속 일해야 한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하윤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매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진 않았고? 응, 괜찮아. 하윤서는 오늘 있었던 끔찍한 일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두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하윤서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뺨의 붓기는 그럭저럭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집을 나설 때 남편이 정말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하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일을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으니까요.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서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괜찮아요, 선배님. 걱정 마세요. 하윤서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제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뺨을 맞았던 그 순간의 수치심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고객들의 당황한 표정, 동료들의 충격받은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오전 업무를 시작하면서 하윤서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지 않으려고 모든 동작을 두세 번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였는지 박지민 점장은 더욱 차가운 시선으로 하윤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그 일 봤어? 정말 너무 심하지 않았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박 점장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선배 직원이 주변을 살피며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너무했지. 고객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도 보면서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고. 어쩌겠어. 박 점장님한테는 아무도 뭐라고 못해. 본사랑 연결된 라인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잖아. 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맞아. 그래서 저렇게 제멋대로 구는 거야. 우리도 괜히 나섰다가 같이 찍히면 끝장이라고. 또 다른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전에도 박 점장님이랑 부딪혔던 직원 있었잖아.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하윤서는 휴게실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박지민 점장이 단순히 경력이 오래된 것을 넘어 본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하윤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민 점장이 하윤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윤서 씨,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대신 앞으로는 더 정신 차리고 일해야 합니다. 여기는 다른 곳과 달라요. 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표면적으로는 타이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하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과를 받은 것인지 경고를 받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일단은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서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집세와 생활비, 모든 것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 일자리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강남 명품 매장에서의 경력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때 분명 큰 도움이 될 터였습니다. 여기서 버텨야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 하윤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지민 점장은 유독 하윤서에게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하면 가볍게 넘어가는 일도 하윤서가 하면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마치 하윤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서 씨, 진열대 정리 이게 다예요?
각도가 전부 엉망이잖아요. 다시 하세요. 고객 응대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더 크고 자신감 있게 말해야죠. 걸음걸이도 좀 더 품위 있게 하세요. 여긴 명품 매장이라고요. 격식이 있어야죠. 하윤서는 매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박지민의 지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민 점장이 또다시 하윤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래서 시골 출신들은 안 된다니까. 고객이 없는 틈을 타서 한 말이었지만 다른 직원들이 듣기에는 충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몸에 밴 세련미라는 게 없으니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윤서의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니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반항하면 정말로 끝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고 어른이 되는 줄 아나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박지민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 상황이 끝날 거야. 지금만 버티면 돼. 마음속으로 되뇌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하윤서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박지민 점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다른 직원들마저 서서히 하윤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박지민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하윤서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윤서에게는 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윤서 씨, 또 실수했네요. 박지민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서가 고객에게 신상품을 설명하다가 출시일을 하루 착각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정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소한 실수였지만 박지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제는 사과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지민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조심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조심해야죠.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들인 줄 알아요? 박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다고요. 우리 매장 평판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합니까? 하윤서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수진이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 박지민은 웃으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며 가볍게 넘어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독 하윤서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윤서가 단골 VIP 고객인 정 회장 부인의 특별 주문을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고객이 원한 것은 상아색 한정판 핸드백이었는데 하윤서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갈색으로 잘못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발견되었지만 이미 본사에서 상품이 출고된 상태였고 한정판이라 교환 절차도 무척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윤서 씨, 박지민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 났어요. VIP 고객 주문을 잘못 넣었다고요? 그것도 정 회장님 사모님 주문을 말이에요. 하윤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 회장 부인은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이미 상품이 출고된 걸 어떻게 수정한다는 말입니까? 박지민이 하윤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한정판이라 다른 색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처리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 순간 박지민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매장 중앙에서 하윤서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알기나 해요? 점장님, 제발. 하윤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박지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가. 그냥 당장 나가라고. 박지민이 하윤서를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우리 매장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하윤서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바쁜 척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품 있는 분위기의 60대 여성, 강선혜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자세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박지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사 글로벌 전략 본부 이사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선의 이사는 매장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윤서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지민, 그리고 어색하게 굳어있는 다른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금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선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권위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지민은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별일 아닙니다, 이사님. 직원 교육 차원에서 약간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박지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사 최고위 임원 앞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점장이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강선의 이사는 본사에서도 원칙을 중시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기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강선혜는 바닥에 앉아있는 하윤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브랜드의 교육 방침이었습니까? 매장 밖에서도 다 보였을 텐데요. 박지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직원이 워낙 중요한 VIP 고객 주문을 잘못 처리해서요. 정 회장님 사모님 주문을 말입니다. 한정판 상품인데 색상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본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겁니까? 강선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지도하면 될 일을 왜 매장 한복판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거죠?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윤서는 바닥에 앉은 채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본사 임원이 자신을 두둔해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지민 점장이 나중에 더 심하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민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정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다고요? 강선혜가 박지민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시길 바랍니다. 박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수가 너무 작고 고객 응대도 아직 서툽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온 직원이라 세련미가 부족해서 고객들이 불편해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왔다고요? 강선혜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업무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출신 지역으로 직원을 차별하는 회사가 되었죠? 그리고 고객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매장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박지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기록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박지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선혜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점장님, 잠깐 저와 따로 이야기 좀 하죠. 강선혜가 박지민을 매장 한쪽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동안 하윤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옷을 털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하윤서는 불안감과 동시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5분가량 대화가 이어진 후 강선혜가 다시 하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박지민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점장님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강선혜가 하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하윤서입니다. 하윤서 씨. 강선혜가 하윤서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즉시 본사 인사팀에 신고하세요. 우리 회사는 이런 식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하윤서는 놀란 눈으로 강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고의 임원이 자신 같은 말단 직원을 이렇게까지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높은 분이 도와주다니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서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강선의 이사가 매장을 떠난 후에도 어수선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조심스럽게 업무를 재개했고 박지민 점장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평소처럼 일하려 노력했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 진짜 괜찮아요? 이수진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박 점장님이 나중에 더 화낼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선배님. 어떻게든 되겠죠. 하윤서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내내 본사에서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사팀, 운영팀, 심지어
마케팅팀에서까지 매장 상황을 점검한다며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박지민 점장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네,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박지민이 사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민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윤서를 향해 하윤서 씨 미안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매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윤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윤서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난 그 이사님은 왜 나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셨을까? 평소라면 본사 임원이 말단 직원 하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나서지 않을 텐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하윤서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본사 이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셨어. 남편은 하윤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신기해했습니다. 그 이사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강선의 이사님이래. 60대 정도 되시는 분 같았는데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으시더라. 하윤서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선의? 남편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성함이랑 같네. 하윤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근데 시어머님은 해외에 계시잖아. 맞아. 어머니는 지금 유럽 지사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 그냥 회사 일로 해외에 계신다고만 하셔서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황당한 상상 같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 하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강선의 이사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마치 어디서 본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하윤서가 출근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본사에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선의 이사의 직속 비서였습니다. 하윤서 씨 계십니까? 이사님께서 점심시간에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인 매장 근처 카페로 향하자 강선의 이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하윤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서 씨 앉아요. 강선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어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선혜는 잠시 하윤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윤서는 당황했습니다. 네. 정지훈인데요. 왜 그러시는지. 그 순간 강선혜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정지훈 혹시 지훈이 아버지가 정태진 씨인가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하윤서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선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서 씨, 혹시 저를 시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나요? 네. 하윤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훈이 어머니예요. 강선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해외 본사에서 일하느라 한국에 자주 오지 못해서 우리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네요. 하윤서는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박지민 점장 앞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였다니요. 어머니, 하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강선혜는 하윤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괜찮다. 하윤서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버텨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곁에 있었다니요. 게다가 그분이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말썽만 피우고. 하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 며느리가 이렇게 꿋꿋하게 일하는 걸 보니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강선혜가 하윤서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곁에서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렴. 이제야 하윤서는 어제 강선혜 이사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며느리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카페에서 시어머니와의 놀라운 만남을 끝내고 매장으로 돌아온 하윤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매장 점검팀이 나왔습니다. 인사팀장과 운영팀 직원들이 함께 와서 매장 운영 전반을 샅샅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민 점장은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점검팀은 직원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윤서도 호출을 받았습니다. 하윤서 씨,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사팀장의 부드러운 말에 하윤서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공개적인 질타와 폭언, 출신을 비하하는 발언, 그리고 뺨을 맞았던 그날의 일까지. 다른 직원들도 비밀 면담에서 비슷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박지민은 본사의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매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윤서의 간곡한 선처 요청이 받아들여져 해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방의 작은 매장으로 좌천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윤서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에서 정식으로 VIP 고객 전담 직원으로 발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입 직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특진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강선혜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것을 모두가 인정한 결과란다. 이건 내 진짜 실력으로 얻어낸 자리야. 다른 직원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윤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서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하윤서가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자신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강선혜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하윤서는 VIP 고객들 사이에서 최고의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로 많은 고객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고 매장 매출 또한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하윤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지켜주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음 낯선 도시에 올라왔을 때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이 거대한 도시가 자신의 무대라는 당당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